일본이 15%, EU가 15%, 한국만 남았죠 이제. 8월 1일이 기한이긴 하지만은 협상 속도에 따라 먼저 발표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경우 일본과 EU의 15%보다 훨씬 더 낮은 10% 초반대 또는 그 이하를 받아도 무방한데, 이러한 사실을 미국 측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 근거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이 왜 일본과 EU에 비해서 미국의 비즈니스 및 전략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왜 더 낮은 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는 일본과 EU의 관세 패키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산업의 핵심화와 내재화를 한국이 거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EU와는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AI의 근간이 되는 HBM의 세계 선도 주자입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40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아나 공장에 37억 달러를 투자 중이고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아닌 이상 일본, EU 등은 반도체 기술 쪽으로는 한국을 따라오기 매우 힘든 상황이죠. 미국이 원하는 AI,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반도체 대미 투자는 일본보다 규모가 크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미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마스카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정의 키카드잖아요. 특히 하나그룹이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 축이고,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랑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미 정부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조선소 추가 인수나 투자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미국 협상단에 참가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인 원전 기술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은 미국의 SMR 개발에 기여가 가능하고요. 일본과 EU, 물론 EU에는 프랑스가 있지만은 그래도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약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다시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물린 국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불지피고 있는 배터리 2차 전지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이 미시간, 조지아 등 미국의 공장에만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요. 전기차 배터리 ESS 시장에선 이미 일본과 EU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장만 하더라도 미국 내 1.5만 명의 일자리는 창출을 하고요. 그리고 전편인 북극항로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LS카 LNG 개발 프로젝트와 북극항로에 대한 새로운 개척은 일본도 현재 힘을 쓰고 있지만은 한국만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북극항로 시리즈들을 꼭 참조해주세요. 즉 미국의 관점에서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봐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언제나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한국이 최대 15% 관세, 그리고 최소한도는 이것보다도 낮은 관세율을 받아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관세율이 정당화됩니다.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한국의 반도체, 일자리를 창출시켜줄 조선 배터리,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에너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국,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은 일본, EU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커다란 가치를 제공해줍니다. 관세율은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요리를 계속 주스를 착즙을 해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그런 요리들을 테이블에 가져오느냐, 그 모든 재료가 한국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무산 정책으로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대미 투자, 협력은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굳이 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손잡을 나라는 한국이라고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왜 며칠 전에 베센트 장관이 한국 협상단관의 시간을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관심이 없는 척 푸대접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략은 트럼프가 협상 기술 측면에서 한국을 일본과 EU보다 뒤로 밀어놓고 15% 관세율 타결 사례를 보여주면서 한국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이게 협상 전략에서 유명한 전형적인 전술인데, 선례 활용이랑 시간 압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경쟁 유도를 결합한 접근으로 볼 수 있어요. 실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트럼프의 저서, 거래 기술, 여기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례 활용 전술의 경우에 트럼프가 7월 22일 일본과 7월 27일 EU와 먼저 협상 타결을 해서 15% 관세율을 글로벌 하한선으로 설정을 했죠. 한국의 이를 기준점으로 제시를 하면서 협상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일본과의 5,500억 달러 협상 패키지를 완료 후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일본과 매우 훌륭한 거래를 했고 15% 관세를 부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자국민들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 거래 상대들에게도 압박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선전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15% 이하 관세를 또는 면제, 이걸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일본, EU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훨씬 더 좋은 먹거리와 재료들이 많은 한국의 기대치를 한껏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큰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기존의 25% 관세 또는 고율 품목별 관세, 철강이나 반도체가 있겠죠. 이걸 부과하겠다는 암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간 압박 전술이 있습니다. 8월 1일 데드라인을 설정해 놨죠. 한국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급박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래 기술을 보면은 시간을 무기로 활용한 전략으로 나옵니다. 일본과 EU는 7월 내 타결, 한국은 7월 24일에서 26일 워싱턴 협상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2+2 회담이 연기됐잖아요. 8월 1일 데드라인까지 이제 굉장히 압박을 받는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국이 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게 했고요. 협상 심리학에서 시간 압박은 상대방의 비이성적 양보를 유도하게 합니다. 여기다가 어렴풋이 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데드라인 연장 가능성을 조금 열어뒀죠. 또 한국의 양보를 늘리도록 또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쟁 유도 전략도 부여가 됐는데 일본과 EU의 15% 관세 타결을 한국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경쟁자로 간접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더 큰 양보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한국은 자동차, 철강 등에서 이 두 나라와 또 경쟁을 합니다. 15% 이하 관세를 얻으려면 심리적으로 더 큰 투자 또는 쌀이나 디지털 서비스 등의 시장 개방을 더 해야지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먹힐 수가 있는 거죠. 즉 한국이 일본, EU와 경쟁을 하면서 덜 불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양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냐면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게 미국의 공급망이랑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더 주스를 짜낼 수 있는 맛있는 오렌지로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우위에 있음에도 일본, EU와 맞춰주게 된 이유는 이제는 너무 뒤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 형평성 압박이 있고요. 일본과 EU가 15% 관세로 타결을 하면서 글로벌 하한선으로 이걸 설정을 해놨잖아요. 논리적으로나 활용성 측면에 있어서나 솔직히 한국은 15% 이하로 받는 게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는 협상 게임 이론에서 공정성 프레임을 활용한 전술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데드라인이 한국이 충분한 협상 전략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즉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인 거래 기술에서처럼 트럼프는 최대 압박 후 타협을 언제나 강조했고요. 초반에 25% 관세 여부로 겁을 주고 일본, EU의 15%를 우리나라의 강점을 봤을 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굉장히 관대한 제안으로 포장해서 양보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협상단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EU가 관세 협정을 체결했고 포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는 15%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야?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일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곰곰이 잘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이번에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협상의 느긋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일 급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데드라인인 8월 1일 우리나라한테 던져주고 계속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게는 몇 년 동안 한번 잘못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피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왕이면 15% 이하 또는 면제가 되면 정말 좋겠죠. 시간상에 있어서 조금만 감내를 한다면은 오히려 급해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내년에 단거울 중간선거 이전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훌륭한 우방국을 활용한 정치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앞서 기술해드린 한국의 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이게 부재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핵심 산업의 내재화와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축소가 됩니다. 즉 오히려 8월 1일 데드라인을 조금 더 연장시키면서 한국에서 시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전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협상단이 겪고 있는 포모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부여되는 25% 관세가 부여 시에는 미국이 현재 그렇게 원하는 LNG, 군함 비용이 15에서 20% 정도 상승한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고요. 일자리 손실을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 SMR 기술의 우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리고 이번에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갔던 것처럼 마지막 국면에서는 더욱더 많은 한국 재벌계의 총수들이 미국 협상단 또는 트럼프와 접촉을 한다면은 훨씬 더 그 효과는 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대표 스포츠 대항 경기에서만 올스타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앞으로 몇 년을 빼도 박도 못할 이러한 중요한 협상 국면에서 경제별, 산업별, 올스타 팀이 모여서 가는 게 매우 합리적일 수가 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원하는지는 근본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서 나라가 성장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란 시장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잘 활용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대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불화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쳐야 되는 모든 핵심화시켜야 될 그런 산업과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겁니다. 멀리 가서는 2년 전, 작년, 올해까지 왜 이렇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가 불을 뿜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중국은 잘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방원 같은 주식들이 불을 뿜었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제는 조방원과 더불어서 미국이 원하는 다른 섹터들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있을 다음 영상들에서는 조방원 외에 근본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이후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두 번째 라운드에서 불을 뿜을 그러한 섹터와 기업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꼭 알려주시고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